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드르륵 문소리와 찍찍 슬리퍼 끄는 소리에 잠을 깬 적이 많았습니다. 새벽 5시면 집 앞에 배달되는 조간신문 가지러 나가시던 아버지의 발소리였죠. 이젠 그런 소리 대신 틱틱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가 납니다.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데스크탑에서, 노트북에서, 손에 쥔 모바일에서 쉴 새 없이 경고음이 울리죠.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놓치는 것도 많습니다. 뭐? 아침 신문에 우리 회사 광고가 나갔다고? 나는 왜 몰라? 내가 담당인데 내가 몰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 아침부터 대포 소리 내지 말라고? 대포 광고를 마음대로 냈으니까 화가 나지 않게 생겼어? 대포 광고란 것이 있죠. 광고 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도 매체사가 일방적으로 실은 광고를 말합니다. 만일 해당 기업이 광고하라고 한 적이 없으니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경기가 이러니까. 그리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실적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윗선에 잘 얘기해서 내일 기업 칭찬하는 특집 기사 하나 확실하게 내드릴게요. 대문짝만하게.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인터넷에 떠 있는 거 말고. 광고비는 이달 말까지 마감인 거 잘 아시죠? 그런데 기업이 광고 게재하겠다고 한 적이 없으니 후불 광고비를 끝까지 낼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이 기사 좀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완전 날 줄 아냐 이거? 이런 우리 제품에서 새 조각이 나왔다고? 이건 2년 전 얘기잖아. 돈을 노리고 자기가 새 조각 집어넣었던 사람 잡혔잖아. 이런 기사를 갑자기 지금 왜? 기사 거래에 해당하는 사례죠. 목표로 하는 기업을 찾아서 광고를 허락 없이 먼저 자기 매체에 집행합니다.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당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주지 않으면 2탄, 3탄을 준비하고 있으니 알아서 하시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사가 갑자기 많아졌죠. 특히 인터넷 언론의 수가 갑자기 늘어났는데요. 등록된 국내 인터넷 신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8,500개가 넘는 신문사가 있군요. 비운 뒤 죽순이 잘 자란다고 했는데 쑥쑥 자라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네요. 신생 매체가 창간되면 기업에 광고를 좀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기업이 매체에 광고를 집행하려면 광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반드시 따져봅니다. 그래서 매체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미디어 랩도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해서 활약하고 있죠. 이 시간에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매체에 광고를 하기 위해 세계의 전문가들이 치밀하게 매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이비 인터넷 신문은 그런 것은 별로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ABC나 열동률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광고를 집행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기업에서는 신생 매체가 창간되면 최소한 1년은 지켜보고 광고를 집행하기로 정했답니다. 광고 효과는커녕 1년 안에 폐가 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아무리 어려우셔도 광고를 다른 신문 수준은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광고 좀 주세요. 죽을 지경이라고요. 진짜로 저 옥상에 올라가서 신발 벗어놓는 거 보시고 싶습니까? 이번 달 광고 어려우시면 협찬은 가능하죠? 100장 정도는 사주셔야. 이거 구하기 정말 힘들어요. 우리 애도 못 구해줬는데. 티켓 가격 반값으로 드리는 거니까 실제로는 50장 사주시는 셈인데 뭘? 대기업이? 과장님 또 났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야 이거? 회장님이 여기서 왜 나와? 보복기사 2탄이 나왔군요. 뿐만 아니라 광고 집행을 거절했던 광고 담당자는 앞으로 신문사를 우습게 보지 않으시면 고맙겠다는 사이비 언론 측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기업의 마케팅 예산이 고무줄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기업도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언론 매체에 광고를 하기는 어렵죠. 사정이 있어 광고도 협찬도 하지 못했더니 결국 보복기사 2탄이 나온 겁니다. 물론 사이비 언론사 담당자는 3탄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가끔 오보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오보가 또 있죠. 바로 찌라시입니다. 지라스라는 일본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뿌리다라는 뜻이죠. 여러 사람에게 뿌리는 홍보용 전단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증권가 찌라시가 유명합니다. 돈의 흐름에 극도로 민감한 증권가에서 세간의 정보를 담아 관계자끼리 공유하며 돌리지요. 개인은 재미로 본다지만 여기에 당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가 마치 진짜처럼 돌아다니기 때문이죠. 그런 이야기를 찌라시에 담아 해당 기업 회장의 자택 우편함에 넣은 일도 있었답니다. 일파만파로 퍼진 미확인 정보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던 해당 기업이 안 됐는지 타 언론에서 그 사이비 언론을 고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차제에 미디어 윤리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 번 더 확보하기, 팩트체크 마치고 보도하기, 묻히는 목소리도 듣기, 취재원 3중 검증하기, 협박에 맞서기, 다양한 각도에서 보도하기, 숫자 합산 확실히 하기, 제대로 된 질문하기, 노력에 노력 더하기, 이야기 전체 추적하기, 세상을 이해하기. 진실은 가치 있는 것. 뉴욕타임스의 이야기입니다. 2019년 칸 광고제에서도 대상을 2개나 받았습니다. 진실과 사이비.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어도 진실은 변할 리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사이비가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사이비는 공자의 말이지요. 나는 같고도 아닌 것을 미워한다. 언뜻 보기에는 청렴결백한 군자와 같으나 실은즉 오직 세속에 빌붙어서 사람들을 감복해 하고 칭찬을 받으며 자신도 만족한 삶을 누리는 이는 결코 성인의 도를 행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만을 추구하는 언론의 기본 정신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언론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만나러 가시던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